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스호퍼 컴포넌트 플러그인 중에 위버보드라는 플러그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버보드의 기능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쓰일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섭디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섭디비전이 라이노에서 뭐 메쉬랑 섭디의 차이 같은 것도 조금 이해하고 있으시면 조금 더 편한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메쉬 리파이먼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단계별로 계속 실행을 해서 점점 이 원래 콜스 메쉬, 그러니까 가장 초기적인 이제 디테일도가 좀 떨어지는 단계의 메쉬 형태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뭐 넙스나 섭디 같은 이런 객체가 있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쉬로 어떤 모델링을 기준을 잡고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곡면의 표현 같은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곡면화하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같은 때 쓰는 그런 부드러운 면을 만드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이제 뭐 몇 가지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점점 더 깎아나가서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형태의 과정이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를 잠깐 보시면은 뭐 그 과정들을 전부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 단계별로 어떻게 점들이랑 면이 변해가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메쉬라는 것 자체가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있고 사각형의 면들이 있죠. 근데 이게 한 단계 지나갔을 때, 물론 이 메쉬를 이제 부드럽게 하는 방식은 몇 가지 적용 방법들이 약간씩 다른데, 어쨌든 여기 이 방법을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보면은 이 중간점마다,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점들이 생기는 중간점마다 점을 잇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한 단계 갔을 때 다음 세그먼트를 이제 나머지 점들을 잇는 또 폴리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보시면은 그림이 좀 후진데, 보시면은 면이 한 번씩, 원래 이 육면체였던 애들이 지금 이면이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서 또 한번 다시 또 해보면 똑같이 이 상태에서 잠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번에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음번 객체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도 빨간 점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 면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사각형 면으로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앞 단계에 있는 객체를 계속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이 이제 메쉬 리파이먼트 하는 것 중에 섭디비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위버보드를 보시면은 여기 있구나. 아니네. 월라스인데. 네. 위버보드 설치하면은 어쨌든 얘가 메쉬를 다루는 기본적인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 여기 뭐 스무슨도 있지만 여기 섭디라고 해서 서브디비전 하는 어떤 그 형식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캠멀 클라크, 이거 개발자 이름일 거거든요. 아마 이 서브디비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터넷에 쳐보면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얘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는 방식이 있고, 얘를 이제 찢어서 트라이앵글레이트 하는 방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선으로 아마 삼각형 보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쪼개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게 이 캔먼 클럭이랑 뭐 루프 서브디비전, 이런 거 좀 쓰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브디비전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메쉬를 가지고 어떻게 약간 좀 라인에서 보면 되게 오거닉한 어떤 형태의 뭐 조그만한 복잡한 형태의 막 모델링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걔를 실제로는 넙스로 막 정확히 기준을 잡고 만들기보다 어떤 이런 폴리곤의 형태로 기본 틀을 잡고 이 서브디비전의 단계, 아까 보여드렸던 1, 2, 3단계 이걸 가지고 이제 차수를 좀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형식도 그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뭐 예시를, 사실 이거 하면은 이 위버보드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에 주된 내용이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좀 사용을 해보면서 만들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런 신발 형태의 밑부분이랑 하단에 소울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소울은 좀 안 만들고요. 뭐 그냥 지금 생각했던 거는 뭐 이런 면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크록스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구멍이 뚫리면서 약간 뭐 3D 프린트해서 만드는 그런 뭐 형태의 푸대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뭐 물론 별거 없겠죠. 그냥 모듈하고 폴리곤으로 자른 다음에 거기 이제 서브디비전 할 건데, 형식상 한번 가져왔습니다. 인터널라이즈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일단은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게 아마 라이노 7인가 나온 것 중에 트라이메쉬라는 게 있거든요. 트라이 리메쉬. 그러니까 삼각형의 형태로 다시 리메싱 하는 건데, 얘 지오메트리 넣고 얘에서 뭐 이제 이더레이션, 물론 뭐 타겟되는 거나 이런 피처 넣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커브 기준으로 얘를 고정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컨트롤 M 눌러서 좀 헷갈리니까 끄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삼각형 형식으로 리메싱이 되겠죠. 아이고. 네, 원래 얘였던 애가 30번 반복하면서 삼각형의 리메싱이 되는 겁니다. 횟수를 높이거나 할 때 점점 더 이제 균질화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중요하진 않고, 위버버드에서 이 듀얼 그래프라는 것도 이제 종종 쓰일 때가 있거든요. 듀얼 그래프가 어딨지? 이 듀얼 그래프라는 건 어떤 뭐 그래프가 아니고 이 컴포넌트 이미지가 잘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관계점 중심으로 이 중간점에서 재정렬된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트라이메쉬 할 때 아웃풋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있고 이 듀얼이 있어요. 이 듀얼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얘는 이 삼각형으로 쪼개진 것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얘가 이 듀얼이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 메쉬의 연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그먼트가 다시 쪼개지는 게 보이시죠? 네. 좀 빨간색으로 해서 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엔곤을 표현하는 방식을 듀얼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메쉬를 한번 여기 구멍을 내는 거죠. 네. 이 듀얼을 기준으로 구멍을 낼 건데, 일단은 메쉬 여기 위버버드 일단 컴포넌트를 계속 써볼게요. 위버버드 이제 폴리곤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 폴리곤, 폴리라인. 이거 하면 이제 이 메쉬의 외곽선의 폴리라인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폴리곤 센터를 해서 이 지금 여기 이제 중앙점들을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간점에서 바닥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구멍이, 그러니까 Z좌표 여기 원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여기는 구멍이 크고 여기는 구멍이 작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섭디 써도 되는데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하고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써서 아래 바닥면에 이제 센터점에서 거리를 해서 어트랙터를 쓰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 어쨌든 이 뭐 아무 점이나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 아래 솔 라인 있죠. 여기서 일단은 메쉬 엣지를 써서 이 메쉬의 전체 엣지들 중에 이게 엣지에 1, 2번 있는 게 이게 안에 있는 거고, 이제 네이키드 밖에 외곽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엣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건 지금 얘겠죠, 얘. 네. 얘를 라인들로 지금 접합되어 있는 거니까 조인 커브 해서 하나의 이제 폴리라인을 만들고, 얘에서 뭐 이 커브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클로지스 포인트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 위에 이 점이랑 지금 가까운 수직점 연직거리에서 제일 가까운 점들을 구하고, 사실 여기서 필요한 건 제가 이 디스턴스거든요. 이 디스턴스를 제가 구하려고 이걸 한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메쉬 익스플로드를 해서 기존의 페이스들을 좀 찢어줄게요. 이 위에 메쉬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메쉬가 찢어지죠. 그래서 이 메쉬 페이스들 중에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2890이고 여기 점도 2890이니까 이 메쉬 하나당 중앙점이랑 지금 데이터 매칭이 똑같이 동일하게 대응하죠. 그러면 디스패치를 해서 여기서 나온 거리 중에 smaller than 할 겁니다. 이 거리가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구멍이 너무 작으면은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작은 거 어느 정도는 이제 제외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구멍이 안 뚫린 채로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아마 7.5였던 것 같은데 7.5보다 지금 디스턴스 한번 살짝 봐보면은 거리 차이를 좀 다양하게 있죠. 7.5보다 작은 애들은 이제 걸러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패치에 리스트 넣고 패턴 넣으면은 일단은 메쉬로 그냥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위에 7.5보다 작은 애들 이렇게 분할을 한번 한 거고요. 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얘랑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원했던 거는 이 지금 이제 이 부분으로 간 애들. 얘네들에서 이제 아까 그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별로 조금 그 리맵을 해서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메쉬에 이제 구분을 했으니까 폴리라인을 써가지고 이 메쉬에서 다시 한번 중앙점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똑같은 컴포즈를 반복해서 좀 바보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걸러진 애들 중에 이 위에 있는 애랑 이 맨 바닥에 있는 애랑 이번에는 이 커브에서 얘를 그냥 에어리어를 해서 이 중앙점 있겠죠? 에어리어가 아니고 이 폴리라인을 제가 디스컨티뉴이티해서 이 지금 가운데 중앙점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맨 바닥에.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뭐 얘를 에버리지를 하면 되겠죠. 싹 모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중앙점이 나오겠죠. 네. 이 점이랑 이제 Z 값으로만 연산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컨스트럭트 포인트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 트리 형태로 나오는데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하나니까 뭐 리스트 하나 대응하는 거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플래튼 할게요. 플래튼 하고 이제 Z 값만큼 대응을 해서 잘라보도록 차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컨스트럭트 하는 이유는 제가 점을 지금 여기서 계산해서 이렇게 거리 계산을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Z 방향으로만 차이를 연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라인에 같은 Z 위치에 유사하게 있는 애들은 비슷한 개구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디컨스트럭트를 해서 Z를 한 거고 앱솔루트 써서 이 차가 일단은 절대값으로 나오게 하고 리맵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 수치를 리맵을 하는데 얘가 원래 원본 데이터고 얘를 바운드하고 얘 전체 바운더리를 넣어주고요. 컨스트럭트 도메인 하면 되겠죠. 컨스트럭트 도메인에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제 넣을 건데 원하는 사이즈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이 아까 분리했던 이 메쉬 있죠. 이제 구멍이 뚫릴 메쉬 여기에 이제 위버보드에서 자주 쓰는 것 중에 이 픽처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옵셋 시키는 거랑 약간 유사한데 이제 옵셋은 아니고 여기 옵셋이 따로 있어요. 옵셋 메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노멀 방향으로 얘가 이제 이동하는 거고 이게 그 커브 기준으로 해서 두께를 가지면서 뻗어 나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메쉬를 살짝 보시면은 디폴트 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가지는 면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두께를 가지는 면을 아까 이 거리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로 갈수록 구멍이 크고 아래에 있을수록 구멍이 작게 하기 위함이고, 아까 여기는 처음에 분리했었을 때 그냥 면 그대로 남겨놓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50 넣고 얘를 0. 거리 차이를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넣을 때 이 주위에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2479개 있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리스트가 2479개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형태가 제가 원했던 형태가 아닌데, 치수를 좀 조절해 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리스트가 순서가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0가 이게 지금 페이스가 찢어지는 기준이 조금 다 달라서 얘를 잠깐 락을 걸고 이쪽도 그래프트 하고 이쪽도 그래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메쉬 페이스 기준이 약간 좀 다르네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트를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원래 기존의 데이터 순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보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간격이 해지고 아래는 지금 좁은 상태로 됐죠. 차이를 한 25 정도로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하고 맨 아래는 지금 닫혀있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메쉬를 위버월드에서 또 유용한 것 중에 이 조인 메쉬랑 웰드가 있거든요. 이 메쉬를 조인하고 나서 이 페이스들을 이제 그 크리즈가 생기는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크리즈라는 게 이제 진한 줄눈인 거죠. 실제로 그냥 조인한 상태일 뿐이고 얘네를 이제 페이스가 연속되는 형태로 바꿀 때는 웰드라는 걸 하는데요. 용접한다는 건데 이게 웰드라는 옵션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한 거고, 일단은 여기에 제가 Shift 눌러서 같이 넣을 텐데 얘는 지금 이제 데이터 트리상 이렇게 트리 형태로 존재하니까 얘를 다시 제가 플래튼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볼 겸 얘를 베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인밸리드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웰딩이 안 된 상태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네,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 때 보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두 개가 다른 게 이격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이럴 때 그 인밸리드라고 뜬 이유가 이 얼라인 버티시스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얘에 있는 버티스랑 얘에 있는 버티스랑 지금 겹쳐가지고 얘가 계속 이제 인밸리드 하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고 이 톨러런스 값에 뭐 기본 0.01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리절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데이터 트리 주소가 여전히 다르네요. 그러면 얘를 제가 플래트는 여기서 시켰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같은 주소니까 이제 하나의 메쉬가 나오죠. 원래 인밸리드 메쉬였는데 지금 얼라인을 하고 나서 밸리드 메쉬로 바뀌었죠. 그래서 메쉬하고 얘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이제 인밸리드란 메시지가 따로 없죠. 이렇게 조인이 잘 된 게 확인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 위버보드 그 섭디 하는 거랑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서브디비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아까 설명한 게 끝이긴 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아주 일단은 메쉬 thickness에서 얘를 일단 노멀 방향으로 두께를 한번 줘볼게요. 한 3 정도 제가 줬었는데 3으로 이렇게 두께를 주고 나서 일단은 이 객체만 딱 볼게요. 보시면은 그 아까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두께로 이렇게 가 있고 밑에는 조인 돼서 이런 형태가 됐죠. 결국에 제가 필요했던 거는 여기까지 조인을 하고 나서 얘를 이제 꿀렁꿀렁하게 만드는 거죠. 섭디비전을 해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게 메쉬라는 이 프레임에 가진 형태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Z방향, 노멀 방향으로 이제 두께감을 가지게 되는 폴리곤인 거죠. 그러니까 메쉬로 된 형태인데 아까 그 섭디비전 과정을 여기에 대입하기엔 조금 상식적으로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폴리건 형태를 조금 둥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섭디비전 중에 이제 캔멀 클라크 쓰셔도 되고 루프 섭디비전 써도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인티저라고 해서
기본 옵션 이제 설정들이거든요. 인덱스들. 그래서 그 이제 메쉬들끼리 만나는 웰드되는 데 말고 끝부분을 어쨌든 뭐 고정할 거냐, 이 코너 픽스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스무스가 전부 다 부드럽게 할 거냐, 픽스드는 이제 네이키드 엣지는 고정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얘보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레벨 있죠. 레벨 1단계 2단계 얘가 단계가 높을수록 엄청 느리겠죠. 대신에 더 분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메쉬에 넣고 뭐 한 2단계? 2단계 하면은 1단계부터 할 걸 그랬네. 지금 이제 그 컨트롤 M 누르면은 이 보드 안에서 메쉬 그 안에 라인들이 프리뷰가 되는데, 얘가 1일 때랑 뭐 4일 때 4면 너무 크구나. 이게 그 해당하는 숫자를 오버하게 되면 이제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인풋 들어가는 메쉬가 어떻게 분할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1부터 3 사이로 저는 하는데요. 이렇게 3으로 제가 넣고 이 세팅을 보시면은 지금 꽤 잘게 분화돼 있죠. 그래서 얘를 끄고 다른 애도 다 끄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에 컨트롤 M을 잠깐 끄고 뭐 이런 형태의 이상한 신발 같은 게 나왔죠. 네. 그래서 커스텀 프리뷰 같은 거 하나 놓고 얘 뭐 이렇게 컬러 스워치 하나 넣어서 뭐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은 너무 잘 안 보이는데, 네, 뭐 이런 색깔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애들을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커브를 그리고 인터폴레이트하고 막 로프트하고 이럴 수가 없고요. 보통 이런 패턴들을 어쨌든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궁금증이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위버버드에서 सब디비전 하는 폴리곤을 어쨌든 공면화하는 이 툴을 쓰면은 좀 유용하다,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자주 써보지 않아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 같은 거는 조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